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지금 세포 호흡에 들어가서 조회수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다음에 심장이 뛰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세포들이 바로 세포 호흡 과정으로 ATP를 생산해서 ATP에서 피 하나를 띄면 7.3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그 에너지를 써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말하고 숨쉬고 이런 모든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회수가 낮아지더라고요. ATP 생산되는 거에 설명을 했더니. 그런데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공부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하는 것은 공부가 덜이죠. 그래도 새로운 것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 근데 그 기관이 어디 있는지, 간이 어디가 있는지, 슬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기운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듣고 말하는 것 기운은 어디서 나올까?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세포 호흡을 한 번을 모르면 두 번, 세 번, 20번은 읽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림만 보더라도 나중에 저거는 구연산 회로다, 저건 전자전달계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하는 게 좋고, 수험생들이라든가 또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인체 여행이 바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걸 알고 점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대 영양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탄생하는가를 들려줄 건데, 바로 우리가 먹고 호흡을 해야 살아요. 먹고 숨 쉬어야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양이 적고 많고의 차이지 3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다만 녹말 속에는 포도당이 무진장 많이 들고 지방이나 그 쌀 같은 거 그런 것 속에는 적고, 콩에는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고,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걸 먹으면 되는데, 밥을 우리가 먹을 때는 그 녹말이, 밥 속에 있는 녹말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밥을 굶으면 기운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고, 모든 곡식에는 모든 유기물이 들어있다. 유기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핵산,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3대 영양소 있고, 호흡으로 갔을 때는 바로 여기에 구연산 회로와 전자전달계,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가 가진 수소가 떨어져서 전자전달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미토콘드리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쉬는 것에 바로 날숨 쉬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은 구연산 회로에서 생긴 거고, 우리가 들숨으로 산소를 혈액 속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전자전달계로 가서 이런 것을 만들죠. 그러면 바로 3대 영양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H2O와 CO2,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 바로 호흡 횟수가 막 일을 하고 막 하고 횟수가 늘어나죠. 그 늘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왜냐고? 이산화탄은 CO2거든요. 이게 H2하고 결합을 해요. 혈액 속에 이게 양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탄산이 돼요. H2CO4가 되는 거예요. 탄산이 돼버리면 혈액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혈액이 산성화 안 되게 하려고 호흡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산소가 워낙 부족하게 되면 산소가 호흡 횟수를 증가하지만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서 질소가 더 들어가요. 물론 이게 양이 많은 양이고 작은 걸로는 유황과 인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완전 소화되면 22개의 아미노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질소가 더 있기 때문에 H2O 물과 이산화탄소에 암모니아가 생겨요. 암모니아는 NH3인데 이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는 이 암모니아가 생기니까 바로 간으로 가서 요소로 변해요. 그래갖고 이건 무독하니까. 그럼 요소가 바로 혈액에 녹아서 신장, 콩팥을 지날 때 오줌으로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다른 것보다 두 가지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를 보시냐면 우리가 주먹을 여러분이 뿔끈 쥐어요. 그러면 기운이 나오죠. 그 기운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선 태양이에요. 왜냐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미 했지만 엽록소에서 엽록체가 포도당을 만들 때 빛에너지가 바로 들어간다 했어요. 엽록소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해갖고 수소 속에 저장을 하면 물을 분해해갖고 수소를 수소에 저장해요. 그러면 산소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로 태양 빛에너지로 하거든요. 요즘에는 하우스에다 비닐하우스에다 막 하니까 빛에너지 태양이 아니라 그냥 그 빛을 전기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쓰는 것은 근원은 태양이에요. 그다음에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로 만든 에너지원은 3대 영양소예요. 그래서 3대 영양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세포에게는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전기를 쓰려면 전기를 냈고 가스를 쓰려면 거치를 냈고 그게 전부 돈이에요. 돈을 지불하는데 세포들은 여러분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는 어른의 경우는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 모든 세포 속에서 이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포도당과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공급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세포는 죽는 거예요. 왜냐고 현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죽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ATP는 세포에게는 현금이고 포도당은 통장이에요. 가서 찾아와야 돼요. 이거는 현금은 바로 쓸 수 있지만 바로 포도당은 통장이니까 찾아와야 되고 지방은 부동산이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내장 지방이라든가 지방이 쌓여있는 걸 꺼내야 되니까 부동산이에요. 그건 팔아야 되니까요. 또 에너지가 돈으로 되려면. 그 다음 단백질은 집의 구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굶으면 바로 포도당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지방도 떨어져서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죠. 가운데 있는 부분 다 떨어져 나가요. 단백질이 다 없어져요. 근육도 없어지고. 이건 집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굶을 때는 이들이 다 없어지니까 단백질로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단백질을 사용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 과정에서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잖아요. 구연산 회로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소가 떨어져요. 그 수소가 바로 전자전달계로 가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수소가 전자가 돌고 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방출된 수소가 만들어낸 전자가 만들어낸 방출된 에너지로 바로 ADP에다 ATP에 하나를 딱 붙여요. 붙이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바로 여기가 7.3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ATP 하나 만들어지는데 저장되니까 이거에서 저장된 그 피 하나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저장됐던 에너지가 나오면 바로 생활 에너지로 사용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주먹을 쥐고 심장이 뛰고 밥을 소화시키고 하는 거 모두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이 세포 호흡을 했더니 조회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왜냐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없이 읽고 보고 또 보면은 어려운 것도 쉬워져요. 다 알게 돼요. 그러면 1g 3대 영양소 1g이 얼마나 내느냐? 포도당과 단백질은 1g에서 4kcal 열량을 내요. 그리고 근데 지방은 1g에서 9kcal가 나오니까 배가 더 되죠.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 기운이 더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이거를 잘 보시고 지방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도 설명을 좀 들으면 쉬울 거예요. 여기에서 지방은 포도당이 여기에서 해당 과정에서 피루산으로 되지 않아요. 활성초산. 그러면 지방은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돼 있어서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요. 분해가 되어 갖고 그리세롤은 포스포 그리세롤 알데하이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포도당과 피루산까지만 했는데 그 중간 물질이 있어요. PGAL. 그래서 요 그리세롤은 여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활성초산이 있었죠. 이거는 지방산이 활성초산으로 돼요. 거꾸로 우리가 지방을 만들려면 바로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만들잖아요. 그것이 각 세포들이 바로 이 포도당을 갖다 세포에서 세포호흡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유기산들이에요. 유기산으로 분해를 해서 바로 그리세롤을 만들고 지방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해갖고 들깨나 참깨나 그런 것들, 콩에도 기름이 많죠. 그런 것들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지방을 만들어질 때 둘이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로 구연산 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소가 떨어진다 했어요. 에너지가 많은 수소가. 전달계 들어가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그 에너지로 ATP를 생산해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를 갖다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를 조금 더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단백질의 에너지를 생각할 때 단백질은 여러분이 먹으면 두부에도 많고 생선살에 나무살은 다 많아요. 물고기 살이고 생선살이고 돼지고기 살이고 소고기 살이고 닭고기 살이고 전부 거의가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될 때는 이것이 소장에서 소화가 완전히 끝나면 아미노산으로 돼요. 아미노산이 22개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22종류나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구성원소가 바로 질소가 더 있다겠어요.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긴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세포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서, 콩 같으면 콩 세포,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써 있는 건 전부 아미노산들이에요. 22개의 아미노산들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리신, 세린, 알라닌, 시스테인은 여기에서 피루부산으로 들어가요. 거꾸로 바로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때는 피루부산에서 피루부산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활성초산으로서는 페니랄라닌, 리신 여기 쭉 있죠.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 때는 활성초산이고 또한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 때는 활성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아미노산 생합성 과정에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아미노산 생합성은 식물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또 알파 케토 그루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루탐산, 글루타민, 아르니닌, 히스티딘, 프롤린 이런 것은 바로 알파 그루탐산으로 들어가요. 거꾸로 알파 그루탐산으로서는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진 데 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발린, 메치오닌, 이소루신은 숙신산에서 들어가요. 이것이 전부 NAHT 아미노기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이 질소를 떨어뜨리고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것이 여기에서 원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 때. 그 다음 푸마르산은 페니랄라닌, 티로신이죠. 바로 여기에 옥살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스파르트산이고 아스파라진 여기에서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호흡 재료로 쓸 때는 질소를 떨어뜨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수소, 요 속에 들어있던 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전자전달계라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ATP가 하면
바로 생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요.